자, 114회 문제 3번 결산 정리 분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의 1번입니다. 자, 3일은행으로부터 23년도 1월 2월 1일에 차입한 장기 차입금 3천만 원의 만기가 내년도 1월 31일 날 도래한다라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죠. 그러면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없애고 우리가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를 해주잖아요. 예, 그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2월 31일자의 차변에 장기 차입금을 줄여주시고요. 자, 거래처는 문제 보시면 3일은행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금액은 3천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그렇죠. 유동성 장기 부채 3일은행 걸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이에요. 자, 24년도 8월 20일에 매출로 계상한 화폐성 외화자산인 미국 Z사의 외상매출금 5만 달러를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 당사는 매년 결산일 12월 31일에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해서 외환산 손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자별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외상매출금 5만 달러가 있는데 작년에 1280원으로 평가를 해놨겠죠. 자, 그런데 올해 25년도 말에 1160원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면 1달러에 120원만큼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받을 달러가 있는데 환율이 떨어진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죠? 그럼 5만 달러에 곱해보면 600만 원만큼 손실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자, 금액이 6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건 미국의 Z사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인데요. 자, 25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 전산 데이터상에 입력된 다른 데이터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해서 12월 31일 현재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관련 회계 처리를 수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납부세액일 경우에는 미지급 세금, 환급세액일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0월부터 12월 기간 동안에 지금 매출세액이 5천이고요. 그리고 매입세액이 6,200입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매입세액이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환급이 나온 거죠. 그럼 차변에 미수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줄여주시고요. 자, 아까 신고서에서 얼마였죠? 책이 보시면 5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자, 아까 매입세액이 얼마였죠, 여러분? 공제가는 매입세액이 6,200이었죠. 매입세액이 더 크니까 차변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이것만큼 그렇죠. 미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자,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2,400만 원이며 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300만 원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1년치 법인세 비용이 2,70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선납세금으로 미리 납부한 게 얼마 있어요, 여러분? 선납세금으로. 자, 중간연합으로 1,000만 원 냈고 이자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한 게 275만 원이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요 예수금은 선납세금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이거는 쓸모없는 정보죠, 우리한테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우리 법인세 분기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1275만 원, 이거는 선납세금에 반영해 주시고, 그죠? 나머지 금액은, 요 2400하고 300이니까 2700에서 나머지 금액은 1425만 원이겠네요. 그 금액은 어, 추가 계상액에다가 입력해서 추가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3번까지는 입력을 다 했고요. 자, 그럼 요거 닫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자,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법인세니까 맨 밑에 있겠죠.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선납세금으로 중간연합하고 이자에 대해서 원천
징수 당한 거.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 1000만 원, 250만 원, 25만 원. 그러면 1275만 원이죠. 그 금액이 여기 지금 조회가 된 겁니다. 요 금액 그대로 1275만 원 입력하고, 자, 그러면 1년치 지금 법인세가 2700이잖아요. 2400에다가 300을 더하면. 근데 여기서 1275만 원을 빼게 되면 추가로 미지급 세금으로 내야 될 금액은 1425만 원이 나오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해주셔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산 정리분계까지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이제 원천징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문제 4번인데, 자, 원천징수 관련해서 1번입니다. 자, 25년 2월 1일 회계팀 과장 김서울 씨가 신규 입사하였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사원 등록의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하고 2월분 급여에 대한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를 작성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요. 쭉 봤더니 주소는 생략하고요. 그리고 수당 및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표시된 수당 외 항목 사용 여부를 불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러온 수당 및 공제 항목은 무시할 것. 제시된 걸로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수당 등록 시 월정액 및 통상임금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는 매월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김서우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기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니까 2월급은 급여 명세서가 나와 있고요. 급여는 25일날 지급하고 매월 25일날.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 비과세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복리후생 목적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무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까 식대도 그렇죠. 비과세란 얘기죠. 자, 월차 수당이나 직책 수당은 과세죠. 예.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원천징수에서 사원 등록으로 가서 기본 사항부터 입력을 해야죠. 자, 코드 번호가 101번이고요. 자, 그리고 김서울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민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주민번호는 79, 보시면 79103, 그리고 145 0753. 자, 입력해 주시면 되고, 7901, 791003, 145 0753 이렇게. 자, 입사한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25년도 다시 해볼까요? 2025년도 2월 1일.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주소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죠. 입력하실 필요 없고, 회계팀 과장이니까 생산직도 아니고, 뭐 국외근로 소득이 있다는 얘기도 없고요. 주소도 생략하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보수월액이 나와 있지 않죠. 그죠? 예, 보수월액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을 눌러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F2번 눌러서, 자, 첫 번째 부친 김청주라고 되어 있네요. 소득자의 직계 존속 김청주. 자,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되죠. 자, 51 08 12 145 0874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나이는 60세가 넘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죠. 95만 원이니까. 그럼 6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를 받고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경로 5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모친이 있습니다. 소득자의 직계존속 최영주. 최영주라고 되어 있으시죠. 자, 주민번호가 자, 560705 그리고 2450853 맞죠? 자, 그래서 60세가 넘으셨고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니까 자, 소득이 없어요. 그럼 가능하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또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
배우자 이름이 이진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민번호는 830725. 그 다음에 245 0717인가요? 0717. 이렇게.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잖아요. 그죠? 동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급여 500까지는 100만 원 이하자로 봐주니까 배우자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이준주 말고, 김대전. 김대전. 장남이죠? 자, 직계비속. 김대전. 자, 주민번호 입력하고요. 02, 07, 08, 그리고 34, 07, 19. 맞나요? 자, 잘못 입력했나요? 다시 해볼게요. 0207, 08, 345, 0719. 이렇게요. 0719인데 345, 0719. 9. 여기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45, 0719. 이렇게. 그죠? 김대전. 자, 나이가 23세이고요. 자, 나이가 장남인데 20세 이하가 아니네요. 그러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것은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줍니다. 근데 나이 때문에 안 되는데 장애인이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주석 1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네요. 그럼 첫 번째 거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또 차녀도 있네요. 직계비속. 차녀는 김대구라고 돼 있고요. 자, 주민번호 07이죠. 07 0815. 그 다음에 445 085번. 자, 20세 이하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거를 같이 하고 있고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거는, 자, 23세인데 장애인으로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만 8세 이상의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의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형이 있죠. 형. 김부산. 그러면 형제 자매. 자, 김부산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5, 02, 05, 145, 0714. 자,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50세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또 장애인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장애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자, 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데 사업소득 금액이 8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이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본인부터 시작해서 쭉 입력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답에도 캡처해 놨으니까 여러분 그거 참고해서 한번 더 입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셔야 돼요? 기본사항, 부양가족 입력했고, 또 문제에서 우리 뭘 하라고 그랬죠? 수당 등록해서 급여 입력하는 것까지 하고, 원천세 신고서 불러오는 것까지. 자, 그러면 요거 닫고,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수당공제 클릭하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기본급, 상여, 자가운전보조금은 우리 비과세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대도 비과세였고, 어,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불허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상여 써야 되고 직책수당 있고요. 월차수당도 있고요. 식대 있고 자가운전보조금 있어요. 근데 야간근로수당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불허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공제등록은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아까 문제에서 수당에 대해서 이제 불허하라고 그랬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학자금 상한은 없으니까 이걸 불허해도 틀리게 하진 않습니다만 그대로 두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급여가 2월달 급여잖아요. 2월달 급여이고 지급일은 언제예요? 매월 25일이니까 2월 25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2월달 급여 입력해 주시고 김서울 것만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자, 기본급이 480, 상여가 얼마인가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240, 직책수당은 40, 그 다음에 월차 수당이 15만원, 그 다음에 식대가 30만원이네요. 자가운전 보조금이 30만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입력을 꼼꼼히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차, 그 다음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자, 그래서 835만원 거기 급여 합계가 나와 있고요. 공제 금액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얼마예요? 375, 37575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건강보험 여러분 얼마입니까? 141 950.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18380, 고용보험료가 71550, 소득세, 소득세 바꿔야죠. 거기 나와 있는 걸로 605880, 지방소득세 60580. 그래서 여기 합계 금액이 1274090이네요. 1274090 맞네요. 그리고 뺀 나머지가 차인지 금액 7075910 이렇게 해서 금액 오타 없는지 한번 검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라고요, 여러분? 문제 지문 다시 보시면, 자, 급여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작성하는 거니까, 자,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들어가시면 되죠. 자, 2월 달 걸 2월 25일 날 줬으니까 기속도 2월, 지급도 2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갑자기 연말정산 분납 적용을 하라 이렇게 떴는데 아니요 누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뭐 연말정산 분납하라 이런 얘기 있나요? 보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니요 누르시면 돼요. 왜냐하면 2월 달에 이제 연말정산 하니까 직전연도 거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뭐 적용할 거냐 이게 뜨는 거니까 그냥 아니요 누르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오시면은 요 금액이 불러오게 되고요. 그 다음 뭐 전월미환급세 이런 거 있으면 입력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자, 나갈 때 요거 닫을 때 저장하겠습니까? 저장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타 소득자 등록 및 이자 배당 소득자를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지급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지영과 김봉산이 나와 있고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나와 있고 지급일이 나와 있습니다. 상기소득자는 모두 내국인이며 거주자에 해당이 된다. 배당소득은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작년 24년도 잉여금 처분에 대한 배당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현금 배당 받은 거다 이 얘기죠. 이자소득은 우리 회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한 이자이다 나와 있고요. 자, 위 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4%이다. 이렇게 위에 주어진 정보 외의 자료 입력은 생략해라. 자, 그럼 요거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타 소득자 등록. 그러니까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자에다 등록을 하고요. 또 이자 배당 소득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14%로 적용해서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원천징수 쪽에서 기타 소득자 등록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은 101번에 정지영이 나와 있죠. 정지영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거주자라고 했었고 소득 구분이 되게 중요해요. 자, 소득 구분은 그냥 현금 배당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어, 내국법인한테 받은 배당이니까 그렇죠? 요거겠네요. 내국법인 배당. 그렇죠? 그럼 요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내국인이라고 했었고 자, 주민번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주민번호 입력해 주셔야 돼요. 8505, 8505, 그 다음에 245744, 8505, 850505인가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45744. 자, 소득자 실명은 주민번호로 우리 신고하는 거니까 주민번호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개인이고요. 뭐 밑에 거는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102번에 김봉산. 자, 거주자이고요. 소득 구분은 사채에 대한 이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채 이렇게 사채라고 쳐보면은 여기 보시면
112번이죠. 내국법인 회사채의 이자니까요. 요 112번으로 요 맞는 구분을 소득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민번호 나와 있습니다. 890102. 자, 뒷자리가 어떻게 되죠? 2415 657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입력해 주시고요. 소득자 구분은 주민번호이고요. 당연히 실명이죠. 그리고 개인이고요.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진 않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만 이제 요 소득 구분할 때 여기 배당, 일반적인 배당은 요 지금 내국법인의 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김봉사는 채권에 대한 이자니까 요 회사채에 대한 이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닫고 자,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문제 보시면은 6월 달에 지급을 했고 또 7월 달에 지급을 했어요. 그럼 지급일이 다르잖아요. 그럼 각각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 지급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선은 6월 1일 거부터 자, 6월 1일 자, F2번 눌러서 정지영이 6월 1일이죠. 그죠? 정지영.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신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을 입력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요 밑에다가 금액에다가 자, 정지영은 배당이니까 뭐 이자 뭐 대상 기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금액이 600이니까 6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14% 이렇게 엔터 치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김봉산 같은 경우에는 이자잖아요. 그럼 F2번 눌러서 김봉산 선택해 주시고요. 자, 다른 건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실수했죠. 자, 이거 F5번 누르면 지우실 수가 있는데 왜 실수했냐면 6월 1일자의 지급일자는 정지영이고요. 김봉사는 지금 7월 1일자니까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실수했던 거죠. 그리고 7월 1일자로 바꿔서 자, 바꿔서 F2번 눌러서 김봉산 거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영수일자 7월 1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금액만 두시면 돼요. 다른 뭐 뭘 해라 이런 지시사항은 없으니까 14%.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할 때 지금 지급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일자별로 각각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은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 작성해라. 근데 지급일자가 다르니까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자, 그럼 이거 닫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가신 다음에 자, 6월달 기속에 대해서 6월 1일 날 지급했으니까 6월 지급한 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 밑에 배당소득, 그죠? 정지영 거 배당소득이 불러온 거예요. 자, 그럼 위에 클릭하시면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뜨면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6월부터 언제예요, 여러분? 김봉산 이자 준 거는 7월이죠. 지급월이. 그럼 여기 7월부터 7월. 그러니까 이 지급월과 기속월이 정확히 입력이 돼야지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건데, 자, 주의사항이,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자, 6월부터 6월, 7월부터 7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요거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요거를 착각했죠. 자, 기속이 7월에서 7월이고, 지급도 7월에서 7월이죠. 자, 요거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들어가 보면 6월 달에 우리 아까 입력했던 게 6월 기속, 6월 지급이었고요. 7월 달에 입력했던 게 제가 아까 여기 보면 7월 기속, 7월 1일 지급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6월 기속 7월로 조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조회가 안 됐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해답지에다가 제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6월에서 6월이 아니고, 그렇죠. 7월에서 7월. 우리 교재 해답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기속과 지급이 정확히 맞아야지만 이렇게 불러오세요. 자,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기속을 6월에서 6월 기속, 6월 지급, 그리고
7월 기속 7월 지급 이렇게 해서 기속과 지급이 딱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거 요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자, 나갈 때 저장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 보았고요. 이렇게 한 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자, 이건 여러 번 해봤었죠, 여러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그 다음 마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작성 및 마감하고 전자신고를 완료해라. 그래서 지금 사업소득에 대해서 200에 6만원 매월 정기신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보시면은 9월 기속 9월 지급이니까 이 9월 기속 9월 지급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이면 여기 있습니다. 자, 문제 보면 A25라고 이렇게 딱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거 라인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A25 여기에 인원 1명. 자, 사업소득은 200이죠. 자, 소득세는 6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혹시 전월미 환급세액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전월미 환급세액이 있나요? 여러분 문제. 자, 전월미 환급세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나와 있는 것만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마감하셔야죠. 마감 눌러주시고, 자, 요거 닫고, 그 다음에 전송하는 거, 여러분. 전자신고 들어가시고, 자, 납세자 전자신고로 하라고 문제에 써 있습니다. 자, 지급기간은 9월이죠. 그래서 9월에서 9월, 9월에서 9월. 자, 그럼 요거 체크가 되어 있고, 제작, 확인, 그리고 비밀번호는 문제 보니까, 비밀번호 자유롭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냥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놨습니다. 1, 2, 3, 4, 5, 6, 7, 8. 이건 뭐 다른 번호로 해도 상관없죠. 자유롭게 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확인. 암호화 되었고, 자, 홈택스 바라고하기 눌러서, 자, 요 안내, 절차 나온 거 닫고, 찾아보기 눌러서, 맨 끝에 파일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순차적으로 누르시면 되는 거죠. 형식 검증하기 1, 2, 3, 4, 5, 6, 7, 8 확인,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하기까지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닫기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까지 입력을 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